일주일에 이제 접으란 얘기야. 방송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제가 클로징 시간에 오늘. 한 15초 있어서 평소보다 여유가 있어서 말을 느려빼다가 끝에 하다가 오타가 좀 났습니다. 네. 네, 사과드립니다. 아니 좋아요. 일주일 순삭하라. 이제 바로 주말 되시라 이거잖아요. 전 그게 주말. 직장인들의 마음입니다. 아, 네. 그렇죠. 월요일 마음이 출근한 그렇죠. 월요병 겪고 계실 텐데. 월요일 되면 제가 주말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꿈꾸잖아요. 설레시겠어요. 월요일 출근하면서 바로 주말이 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제가 클로징 되는 시간에 써인써님께서 고자질 타임 개봉 박두 막 이렇게 했는데 고자질. 네, 근데 지금 다 주호영 의원 얘기만 했어요. 네, 주호영 의원 이제는 얘기만. 우리도 눈치가 있어서 눈치가 있어서 박성태 앵커에게 약점 잡힐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은 안 당한다. 두 번은 안 당한다. 네. 주호영 의원 진짜 나갈까? 근데 어떤 이거 뭐 사실 큰 그건 없어요. 근데 B 분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 보면 정말 화가 나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거 보면 정말 무소속 나갈 생각도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김남국 대변인이 안 나갈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시기에 다 나갈 거면 이미 캠프나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 네. 이제 선거가 뭐 2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무소속 출마한다라고 하면 사무실도 사실 구해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법정 선거 자금 쓸 수 있는 한도가 아마 13억 정도일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선거 비용 충당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회계에 대한 부분 고민 그리고 광역 선거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자 등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지역에서 사무실을 임차했다라는 이야기 또는 임차하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돌아야 되는데 예. 아직 그런 움직임은 네, 보이지가 음. 않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여러 메시지가 분명히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세게 말씀은 하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것이냐, 옮길 것이냐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그 가처분을 넣었는데 가처분이 빨리 심리길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중반일 거거든요. 예. 그럼 시기적으로 그걸 보고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상당히 늦을 수 있다. 예, 그 더군다나 인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하자를 치유해가지고 또 컷오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결과까지 본다라고 하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로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그래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어떤 기간 자체가 좀 부족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현재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뭐 조영 부의장 입장에서는 그냥 저 결과를 수용하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가처분까지 내면서 메시지를 낸 수위를 보면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저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무리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격해요. 저도 그 방송 나오신 거 봤거든요. 예. 장만 여의도나 이런 거. 저도 맞습니다. 저 정도 톤으로 얘기하는 건 좀 처음 봤고 그리고 이른바 호동연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무진끼리 만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무진끼리 만난다는 건 상당히 물밑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거예요. 이대로 그냥 접는 게 그나마 대승적으로 나중에 배신자 소리 안 듣고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냐. 오히려 내가 접으면 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와서 단일화를 거쳐서 뭔가 이게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켜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 이제 다른 차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전 출마할 거라고 봐요. 이대로 가면 그냥 진다 무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조영 부의장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거고 나와서 뭔가 어쨌든 승부를 보겠다. 물론 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기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후보는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거운동이 안 될 거예요. 저렇게 돼가지고 보수 후보가 갈라져서 나오면 어디 가든 손가락질 밟고 어디 가든 욕먹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러면 중앙당이 뭐라 그러든 말든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계산을 하면 조영 그 부의장께서 출마할 수도 있다. 지금 말씀은 주영훈이 그런 계산까지 하고 지금 뺐다는 거다. 저는 대구 민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대구 민심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김은수님께서 아까 댓글 주셨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정치에 관심 있는 60 후반 할머니입니다. 알아서 할 테니 어지간히 하소. 상당히 기분 나빠요. 알아서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락 시간에 제가 금요일이 뉴스락으로 진행되는데 대구 출신인 서정욱 변호사가
이번에는 내 친구들도 김부겸을 찍는다는 얘기가 많다. 하다 하죠. 네, 장동혁 지도부 정신 차려라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구독자 서정욱 TV 구독자의 타격이 될 만한 멘트를 많이 하고 왔어요. 구독자 많이 어이, 빠졌을 것 같은데. 정욱이가 맨정신 돌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서정욱 얘기했어요. 변호사 이야기는 뭐 유이재명인데. 귀담아 듣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청와대에서 이번 참 추석 때는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금방 이 이재명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이미 뭐 많이 왔네 보니까 발언의 수위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현재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가 주호영 한동훈의 연대가 통할까 한데 저도 이제 그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천사와 악마가 있대요. 그쪽에 천사와 악마가 있어서 이제 한쪽에서는 막 이거 무소속당은 무조건 집니다. 그거 말고 이제 어차피 장동혁 대표랑 이제 끝난 거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손잡고 어차피 6선의 당내 최다선이니까 그런 걸 나서라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긴다. 지금 김부겸 뭐 이렇게 나가면 다 표 갈라지고 무소속에서 한동훈이랑 같이 바람을 일으키면 이길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는 또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누가 천사고 누가 악마인지는 봐야 둘 다 되겠는데. 악마 같은데요. 예, 그런데 결국 근데 가장 기본은 주호영 의원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공천을 내놓고 전화 한 통 없더라.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본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는 아니겠죠. 제가 분명히 지지난 방송에서 흰색 점포 연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슬슬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잖아요.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는 목적의 선거가 저는 강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예. 육선 의원인데다가 본인이 뭐 이렇게 마지막 정치적 후반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 한 번 더 해봐야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기 때문에 마지막 국민의힘을 보수 재건의 목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뭐 이런 뭐 같이 좀 연대를 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선거를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흰색 연대가 그렇게 되면 그 결기와 명분을 충분히 중앙 정치 차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저도 사실 초반에는 주호영 부의장이 컷오프된 거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그 대응은 하겠지만 예. 결국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는 건 그분의 성정상 또 그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 우리 당을 위해서는 안 할 거다라고 저도 말을 해왔는데 최근에 지난주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또 죄송합니다만 자포자기 상태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금 기다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한동훈 대표는 당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 그러면 주호영 정도의 중진 인사가 마침 대구에서 한동훈 대표와 진짜 흰색 잠바 같이 입고 둘 다 무소속으로 뛰어다니면서 예. 대구시장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선거 기간 내내 그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몇 프로의 득표율이 나오는가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재건과 장동혁 대표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일정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가능성의 영역이죠. 확실하게 배팅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저는 그런 제가 만약에 주호영 대표 입장이라면 그런 정치는 항상 돌파하는 것이니까. 예. 그다음에 그 정도 지도자급이 되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국민과 또는 민심과 보수를 위해서 자기 수를 버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참모들이나 측근들은 현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 그렇죠. 사람, 장소, 그다음에 이기고 질 때 배신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한동훈이 과연 우리 말 들을 것이에요?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 또 큰 명분과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안아가면 그런 것들은 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걸 따라 생각했지만 고민이 깊을 텐데 저는 지난주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무소속 출마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저도 행여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 행여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가 아니고 행여라도 그래야 된다로 보이는데 지금 해당 행위 발언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저희가 윤리위원회는 이 방송을 꼭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쇼츠 편집해서 윤리위원회 해시태그 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냉정한 제3자 평론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사랑의 연대를 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사랑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한동훈 이쪽 측에서는
비워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무소속 출마 그리고 연대설을 자꾸만 이제 더 키우는 것 같고요. 아, 주호영 그 의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무소속 출마 무소속 연대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게 진짜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일 첫 번째 이 생각으로 일단은 가처분 인용된다. 왜냐하면 예. 너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엉망으로 하고 기본적인 어떤 형식과 절차를 안 했으니까 인용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가처분 인용되면 경선 시켜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략을 구사하고 이 있다라고 전략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얘기를 잠깐 하면 흰색 점퍼 연대가 대구를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호영, 한동훈 두 분이 흰색 잠바를 입고 근데 이분이 또 이미 입고 돌아다니셔요. 이진숙. 제가 사진을 또 준비했는데 그런 진행이었어요. 요거 흰색 얘기가 어떤 얘기도 했었는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에 흰색 옷을 입고 이미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상징색이 되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당명도 뺐잖아요. 네. 여기 이 저기에 아, 앞에 띠에. 대구시장 이진숙. 예비 예. 후보 이진수.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지금 이 컷오프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면서 나는 대구시장만 보고 간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건데 방점은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대구만 보고 간다. 대구만 보고 간다. 지금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이진숙 씨 뭐 공천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 있어요. 뭐 크게 써야 된다.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국감 스타가 될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도 조금 심상치 않게 들려요. 아,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을 위협적으로 경쟁 상대로 느껴서 재보궐 공천을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모토는 경쟁자는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크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한동훈도 제거하고 모두 제거하고. 그래서 전당대를 하는데 갑자기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면 역시 그럴 수도 있다. 극우 소구력이 있는 아니 같은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윤호개인 있다. 같은 윤호개인 그 바구니에 있는데 예. 색깔이 더 뚜렷해 어떻게 보면 그러네. 그걸 경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간식을 받고 일단 간식을 먹고 저희 노피디가 빵을 많이 빵이 가져왔습니다. 많아. 빵진 왜 이렇게 빵을 많이 가져왔어요? 빵진수, 빵이야. 빵진수. 이거 빵. 아니 이거 버커로 설마 사신 그런 거예요? 의미는 아니겠죠? 그거는 빵진수 같은데? 정말요? 해자로운 그럼 이거 단팥빵인데요. 버카로 구매한 건가? 노피디님 이거 버카로 구매하신 거예요? 아 그렇다네요. 그래서 진짜 버카로. 그래서 이진숙 씨 입장에서는 예. 끝까지 어쨌든 지금 본인의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최대 압박. 나도 압박. 여차하면 무소속 출마다. 예. 그래서 나도 무소속 출마해서 무소속 연대를 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그 연대 안 끼워줄 텐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본인의 방점은 대구에 있다. 대구에 있다. 일부러 저 한동훈 주호영 무소속 연대를 엿먹이려고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 하려고? 지금 보통 이렇게 언론들은 프레임이나 어떤 상징을 잡아서 제목을 잡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흰색 점퍼 연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게 그렇죠.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높이 띄워져서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대구에 집착하는 모습 저게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이 정확해요. 자기는 컷오프에 항의한다는 것보다는 나는 대구에는 생각한 적이 없다. 대구시장 아니면 대구 복을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저는 그 이준숙 그 전 위원장의 저런 행보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경기지사 차출소에 나왔었잖아요. 우리 당에 경기지사가 지금 인물이 없어가지고 후보를 지금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그 공관위원장도 정말 국가적인 훌륭한 국가 정치를 할 사람이고 더 큰 일을 써야 되고 큰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고성국 TV도 그렇고 그거 유튜브에서 뭐 가장 훌륭한 전사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을 위해서 그런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 당이 필요로 하면 경기지사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결기를 보여야죠. 대구에서 돌아다니면서 대구 아니면 안 갈 거야 라고 무슨 뭐 떼쓰는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갑 한번 채워진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께서 과거 이제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을 했었으니까 이진숙 화이트 이진숙 위원장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영상 원샷으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숙 위원장님, 아까처럼 톤으로 해주세요. 예, 이준숙 위원장님, 우리 당의
당원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 당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가리지 않고 하십시오. 대구에만 머물겠다, 대구 아니면 안 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지사가 필요해서 경기지사로 가라고 하면 가는 모습을 보여서 선당 우사의 모범을 보여야지 경기지사는 안 갈 것처럼 저렇게 떼쓰는 모습은 누가 봐도 보수답지 않다. 보수의 여전사답게 행동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지사 후보 가는 건 보수다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 경기지사 후보 내면? 사실은 가서 좀 고생하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아니 난 매우 그것까지 부끄러울 것 해버리면 같은데. 아니 경기도민은 무슨 죄야? 나도 가만히 경기도민이에요. 가만히 있는 경기도민은 무슨 죄입니까?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저도 경기도민이에요. 아, 부끄러워라. 혼자 서울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잠시만 평론을 통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톱밥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감정으로. 예. 돌려드렸네. 그 송파병에서 밑으로 빨리 한 200m 가면 근데 이제 경기도 아니에요? 진짜 정치는 상상력인데 갑자기 그 생각도 들었어요. 김근식 교수님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 안 되나? 아 최고죠. 송파 장군은 네, 송파 어차피 지금 진짜 길 건너면 경기도기네. 네, 어려운 상상력 기가 막힌다. 네. 길 건너면 하남이야. 아니 이거 김근식 교수님 되게 뭔가 호감형이시고 예. 그리고 또 뭔가 세신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큰 인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화장실 가셔서 그걸 보시면서 경기도? 하셔요 이제. 바람을 넣고 그러세요? 그 나가면 선거 비용 같은 건 당에서 많이 지원을 하시나요? 당연히 그건 선거 비용을 당해서 지원하는 건 없지만 일단 그 제1야당의 후보로 되면 뭐 선거 비용 걱정 크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빌려는 줍니다. 당에서. 빌려는 예. 주는 거예요? 이 방송 집 한 채 지금 어렵게 사셔가지고. 이 방송 네. 고성국 씨가 들으면은 근식이 형한테 전화할 것 같은데. 아 뭐라고요? 보자. 그러네. 아 열려 있으신 고성국 씨는 그 50억짜리는 사이즈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 50억짜리 선거라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근식 실장 경기도지사 후보설이 근거 없이 지금 제기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대변인에 의해서 통밥에 의해서. 통밥회에서 오늘- 저희는 오늘- 미카엘로 하죠. 미카엘 통밥회에서 지금 온갖 통밥이 난무해요. 이 방송에서. 통밥 방송이야. 유튜브니까 뭐 통밥 괜찮아요. 네. 아니 우리 아까 본방에서 했어. 본방에서 저희가 표준말이 감으로 나는 거.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남 광주 통합시장 출마한다는 얘기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참 전국을 험지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기도 한데 뭔가 어려운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생색내는 게 좀 예. 격하게 비유하자면 불지른 방화범이 갑자기 소방관 옷 입고 나타나는 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어려운 지역을 나가겠다라고 정치적 의미를 던질 게 아니라 자기가 물러나겠다. 물러나겠다. 장동현 대표도 그렇고 이정현 원장도 그렇고 이 일말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본인이 또 출마하겠다라는 건 두 사람 또 인지도 높이려고 그러나 또 본인의 어떤 향후의 어떤 미래의 후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광주시장 선거 한번 예전에 나왔었죠. 나갔죠. 16%인가 뭐 얻었어요. 네. 맞아요. 모르죠. 거기까지 한번 넘어가면 되죠. 이제. 네. 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남 광주 통합시장 출마설은 넘어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긴 셰프가 가져온 점. 네. 쉬운 선거 없다. 집안 단속 나선 정청래. 요거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으로 저희가 먼저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당 일각에서 선거에 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가벼운 언행이나 또 오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먼저 요 주제를 가져온 이기인 총장님의 얘기부터 그러니까 뭐 들어보겠습니다. 한간에서는 유시민 씨의 ABC론 또는 송영길 대표의 그 친문 인사들이 한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운동을 돕지 않았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예. 평가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것보다 제 주변의 민주당 후보들 보면 요즘 분위기가 당선이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 워낙 지리멸렬하고 또 대등한 경쟁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경선에서 사실 경선이 곧 경선 공천이 곧 당선이지 뭐 예. 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고 눈치가 빠른 정청래 대표가 이걸 포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알 거예요. 당 대표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주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낸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저 발언을 한 게 세종시당
거예요. 음. 근데 세종시장이 아마 갑을 국회의원 중에 갑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영선 후보였나요? 그 다주택 갭투자 때문에 허위 재산 김종민, 신고로 김종민 이재명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 취소한 곳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안일하게 대하다가 국회의원 지역구 한구소 뺏기는 결과를 낳았는데 어쨌든 긴장을 늦추지 말자. 예. 국회의원도 없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지만 의석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좀 뭔가 긴장감에 경계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당의 공식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대변인, 당 대변인이 저기 계세요. 근데 당 대표의 의중을 어떻게 제가 뭐 대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통밥으로 해서 이긴 전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거가 한 60일 정도 남은 그런 국면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사실 선거 국면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여러 선거를 치러봤고 또 실제 목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정도의 경고, 아주 따끔하고 이런 어떤 위협적인 좀 경고가 있어야지 각 후보자들 지역에서 뛰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난주에 한 차례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최고위원, 당대표, 사무총장 반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경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이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고 또 경선에 치열하게 지금 막 선거를 지역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풀어짐이 덜한데 경선 이후에 4월 말쯤 가면 각 지역의 시도의원, 시장 후보들이 정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뭐 이런 곳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본선이 경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정말 절박하게 한 분 한 분 뛸 수 있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4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더 경고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당대표로서 일반적인 그 당부죠. 조심하자. 앞서고 있는 선거라고 긴장 풀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가벼운 언행, 오버하는 말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분이 정청래 대표였어요. 과거에 그래요? 보면. 과거에. 예,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 대표로서 어울리지 않는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소 취소 거래설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그 겸손은 힘들다, 그 방송 안 나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검찰 개혁안 마무리하고 바로 거기에 나가서 보고하듯이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힘든 거죠.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 방송 도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소청장이라고 우리는 그냥 부르자. 헌법이 뭐라 그러든 법률이 뭐라 그러든. 법에는 검찰총장, 공소청을 검찰총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제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는 건 야당 대표는 할 수 있어도 여당 대표의 언사로서는 가벼운 언행이죠. 게다가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아니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뭐 어쩌자는 얘기냐. 근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는 공소청장을 부르자라는 것도 일종의 엇박자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세종에서 그랬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물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과문도 냈고 당시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함이 많은 잘못된 그 방송이었는데 그걸 언급하면서 SBS 당신들도 언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도 오버하죠. 아까 오버하는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언론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당신들이 언론이냐라는 거는 옛날에 정청래 대표가 하던 얘기예요. 예. 여당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말조심, 언행조심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데 당대표로서의 말조심, 언행조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보면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선거 기조 전반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대적 긴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적 전선에 긴장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떠들던 관심박. 예. 때문에 지금 이 선거에서 사실 지방선거라는 총수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가지고 각 지역별 쟁점들이 많이 분산되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뚜렷한 대적 전선이라고 하나 꼽자면 검찰입니다. 검찰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근데 검찰 때리기는 지방선거에서의 쟁점이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그걸 통해서 선거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크지 않아요. 뭐냐면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의 전당대회, 그 이후에 당의 권력 구도를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여기 여전히 그 앞줄에 서 있고, 그래서 보면 선거는 끝났다. 이 이제 생각이 저 민주당 안에 전체적으로 좀 팽배해 있다. 있는 거고, 다만 그걸 너무 티내면 그건 또 이제 오만하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자라는 건데, 저는 뭐 다 좋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저 지리멸렬하니까 그 현실적인 상황이고, 다만 여당으로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 더하기,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뭐 통합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제가 있는데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제가 그래도 민주당을 대변해서 예. 나와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주셔서 통법이에요? 이걸 뭐 하나하나 제가 뭐 이렇게 반론을 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겸허하게 저희 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가라는 의미로 수용을 하고, 근데 다만 당 대표께서 여러 행보나 이러한 것들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면에서 굉장히 날선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올 때도 예.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론하지 않고 오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수인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보여주신 적이 많고요. 또 지금 또 뭐 선거가 다 됐다라는 것처럼 하는데 티를 안 내고 있다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을 정청래 당대표가 지역의 최고위원회를 다 이렇게 지도부를 데리고 함께 민생 행보를 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보통 이제 주말에 일정이 없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도 영덕에 가서 새벽 4시, 3시부터 과메기배를 탔다고요. 과메기배 타면서 그러한 어떤 민생 행보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울시도당과 함께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꼭 말씀. 그 날 새벽에 힘든 거 무릅쓰고 배 타고 이런 건 정청래 대표가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또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게, 그 야당의 공격이나 야당의 존재, 또 야당의 견제가 지금 집권 여당한테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 이야기를 했을 때 부자 몸조심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지방선거인데 그래도 행여라도 또 우리 내부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이런 건데, 저는 그 내부의 이야기들 하면서 그 나왔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물론 이제 특정 그 지구당에 가서 이 지역이 그런 정도의 뭐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대목이 있으니까 더 다독거리고 또 격려하고 또 좀 군기를 잡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뭐냐면, 여전히 8월달 전당대회를 놓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결과,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이른바 양쪽 간의 이른바 8월 전당대회를 둘러싼 권력 갈등에서 정청래 대표가 좀 자기 나름대로 그립을 잡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라고 또 좀 확대 해석을 좀 해도 된다고 봅니다. 뭐 계속 나왔던 뭐 김어준 씨 발언, 유시민 씨 발언, 송영길 전 대표 발언 등등이 당내에 계속 자기들끼리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존재가 껄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데, 이 부분을 내가 당대표로서 확실하게 군기를 잡겠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언행에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누구를 겨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대권 내지는 전당대회 당권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입을 좀 막겠다는 저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박원석 대표 저렇게 비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언행에 조심하라고 전화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민주당원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원석 대표의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을까. 아유, 전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뭐 당 대표가 됐든 당 지도부가 됐든 혹은 지금 뭐 친명 무슨 친청 갈등이 됐든 이런 거 가지고 저래도 되나?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될 것 같아. 장동혁을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요, 늘.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정말 그 민주당의 최대 선거 전략이 국민의힘이고 장동혁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안 할까? 그러니까 일부 했었죠, 친한 개들이 일부. 근데 나머지는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고. 대안과 뭐죠? 미래? 대한과 미래. 안 했어요. 그분들도 지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이 자포자기 심정이어서 안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전에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 재신임 투표 다 걸자. 우리 다 들어와. 걸어. 들어와. 어. 이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 걸어 들어와. 그리고 당원 투표로 한번 신임을 가려보자.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는 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권리당원이에요. 아무튼 책임당원들 중에 윤호개인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것만 꽉 잡고 가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뭐라 그래도 연임할 수 있고 이 총선 공천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나올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선거 끝나면 더 걱정이에요. 이 산 넘어 산이라고. 아니 그럼 또 자포자기 분위기가 되니까요. 민주당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 꼭 계속 김근식 실장님이 자포자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포자기는 밑바닥까지 음. 추락하는 것도 있지만 자포자기를 하다 보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그 모순이 폭발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고쳐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아마 6월 3일까지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대잖아요. 예. 그 하나 짧게 바로 잡고 네. 가면요. 꼭 이제 평론가님들께서 국민의힘이 저런 상태여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내부의 어떤 갈등 상황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재미없어. 나 그렇게 자신과- 얘기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대변인 수렵다 진짜. 근데 전날 저녁에 집에서 연습하죠. 아 그럼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정청래 대표가 요즘 동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예. 펼치고 있어요. 경북과 영남을 계속해서 방문하겠다라고 입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에 지방선거의 그 성과를 대통령의 국정 운영으로만 치룬 게 아니라 결국 정청래 대표의 성과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빌드업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발판을 통해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만큼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정치적 토대가 편안한 적이 많이 없었잖아요. 입법부도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잡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전 봐요. 국민의힘이 못해서 뭐 대적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동력과 토대가 있는 민주당이 국가에 대한 성장을 고민해야 될 때고 이런 걸 근본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검찰 때리기, 사법부 장악 내지는 당장 돈을 더 풀겠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평가는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댓글에 현수팡496님께서 앞서 이제 김남국 대변인님이 이렇게 지금 당연 어떻게 겸손합니다. 여기 재밌는 사람 좀 섭외해 주세요라고 나왔다는 거 경고드리겠습니다. 김남국 대변인. 제가 나국에 통밥 했잖아요. 그 통밥. 네, 하루에 한 번만 웃기기로 했습니다. 아 네. 통밥 네. 통밥 괜찮았어요. 지난주에는 You Can Do It으로 한번. 이렇게 통밥에 포상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상쇄. 한마디면 비속어가 나올 뻔했어요. 그걸로 상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이라고 할 뻔했어요. 반가이라고 하려고 했죠. 반가이 넘어갔다. 이 통밥에서 반가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통밥으로 상쇄하려고 했는데 반가이가 딱 떠오르는 품격을 지키십시오. 행신동의 아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분께 그냥 하려고 했는데 김우식 교수님이 지켜야지. 많이 쳐다보니까 가오를 반가이가 지키세요. 생각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반가이는 방앗간의 방언이랍니다. 예, 그렇답니다. 반가이가?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네. 일본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방앗간의 방언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아무튼 반가이는 아니라는 거 상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그리고 지금 요거 박원석 의원님에게 여쭤보면 이른바 이제 ABC 논쟁은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 이제 지난주로 끝난 건데 끝난 거죠? 뭐 이번 주에 다시 얘기하면 식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안타까웠어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워낙에 영향력이 큰 빅스피커고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본인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2번 방송 나와서 했던 게 거기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 정부의 성공. 거기에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죠. 문재인 정부 성공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끝났고. 예.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를테면 그분이 이제 뭐 신경안정제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신경안정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아주 선명하게 예. 상황을 딱 갈라서 이걸 도식화하고 명료하게 그걸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밖을 향할 때는 그게 시원하고 통쾌한데 내부를 향하니까는 이게 뭔가 굉장히 분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고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뭐 단순하게 그 가치와 이익을 나누기도 어렵고 한 이슈 안에도 한 사람 안에도 그게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어떤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를 품고 가치를 명분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누구나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가치는 좋은 거, 이익은 나쁜 거라고 양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혹은 여권 지지층 내에 이른바 뉴이재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대로 된 진단일까라는 의문에 더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 내내 많이 회자됐던 건데 아니 그분의 그런 막대한 영향력이나 그동안의 그 중간 해석 권력으로서의 그런 명료함이나 이런 걸 꼭 이렇게 써야 될까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의 대표적인 공격수로 박원석 의원이 확실히 자리매김된 건 맞아요. 왜? 뭐, 제가 왜? 저는 유이재명도 아닌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논리적으로. 약간 당시 이제 톤이 방송에서 바뀌었어요. 그 손석희 씨의 질문들이란가요? 그 프로그램 나와서 유시민 씨가 하는 말, 그 AS의 내용을 보면 본인은 지지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하는데 보안수사권 개조 따라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한 거다라고 약간 좀 톤을 달리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무슨 거창하게 ABC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뭔가 워낙 그 여론의 본매를 맞으니까 약간 좀 내용을 바꿔서 톤 다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치 않죠. 사실 뭐 ABC 논쟁은 뭐 지난주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논쟁을 다시 하진 않고 이미 ABC 논쟁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 투쟁의 한 단면이다라고 지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또 지방선거 앞두고 나올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워낙 그 뭐랄까요 긴장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내부에서 긴장하느라고 내부 권력 투쟁 얘기가 좀 나올까 안 나올까 요 얘기만 잠깐 김근식 교수님에게 내부 권력 투쟁을 늘 너무 강하게 하고 계신 김근식 교수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저는 그 ABC 논쟁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김민석 그리고 저쪽 김어준 유시민으로 이렇게 대별되는 이 라인업 사이에 설전들이 계속 오고 갔는데 저는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느낌이 있어요. 왜냐 하도 문매를 받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서울시장 경선, 경기지사 경선 제일 굵직한 경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선에서 일명 이른바 명픽이라고 한 사람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정원호 구청장 그리고 경기에는 한준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명픽 후보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끼리도 굉장히 논쟁과 이 싸움이 있을 텐데 설전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또 수면 위로 ABC 시즌 2 같은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성동구청장 정원호에 대해서 지금 본 경선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공격하는 게 보면 굉장히 날서 있잖아요.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 정원호 구청장을 밀고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지지했을 때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감정이 생길 거고 이것들을 분명히 또 어딘가는 튀어 올라와서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경기지사도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경선과 경기지사 경선의 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다시 저는 이 ABC론 같은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남의 집 싸움 얘기할 때 너무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시원해질수록 갑자기 자포자기 자포자기 손이 확 분열하고. 바뀌었어. 얼굴에 화색이 돌아. 얘네들도 너무 재밌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웃음도 있어요. 많아지시고 되게 밝게 요즘에 이야기하시고. 근식이 형이 일찍도 안 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와요. 그래.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는 이 검사의 녹취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셰프가 가져온 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의 입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요 지금 앞으로 조금 뒤에 들려드릴 녹취 내용은 23년 6월 19일 대북송금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녹취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예. 앞서 제가 전용기 원인데 녹취가 꽤 많다. 그렇다고 뭐 몇 시간씩 분량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이내인 것 같은데 통화가 몇 개 있습니다. 요게 이제 6월 18일 날 이 하루 전날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조서가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에 대한 대납을 쌍방울이 해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전날 진술을 했고 이 다음날 이런 녹취가 있었던 겁니다. 요거 일단 서민석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지 않냐.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인데 종범에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자,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네가 해라. 설계도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저 녹취를 들으면 일종의 이제 진술거래 진술 설계로 보여요. 그리고 상대 측 변호인이 먼저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플리바게닝을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암암리에 예. 혐의에 대해서 형량에 대해서 일부 참고하는 정도지. 근데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하면 뭐 모두 해주고라는 거는 게다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요. 무슨 뭐 공익제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저 서민석 변호사라는 분은 왜 저걸 이제 얘기하죠? 저게 2023년 6월 19일 날 있었다는 진술이잖아요. 그때 이화영 씨가 진술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불리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바꿔서 뭐 논란이 크게 됐고 예. 일부 변호사들 뭐 부인이 해촉시키고 저 서민석 변호사가 해촉당했잖아요. 당시 부인에 의해서. 근데 그랬던 사안이고 법정에서 이화영 너 정신 차려라 부인이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시점인데 상대방 검사가 저런 식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하러 들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걸 이제 얘기하죠? 근데 그런데다가 저분이 어디 선거에 지금 성주시장. 성주시장이에요? 청주.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치적 의도 같은 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은 저 통화 전체를 까는 거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하잖아요. 저 다음 주부터. 그럼 국정조사 때 저 통화 전체를 틀어라. 그러면 진위를 어느 정도 듣는 분들이 판단하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일부에서 제가 저걸 어제 공개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전용기 의원의 말입니다. 국정조사 때 통화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 좋습니다. 그럼요. 아니, 좋아요. 6월 19일 말고 다른 녹취도 있는데 다 공개하겠다 했고 그리고 왜 이제 공개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서민석 변호사가 저걸 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포렌식 업체에 내가 예전에 박성룡 검사랑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전화가 3년 정도 됐다. 찾을 수 있겠냐. 포렌식 업체가 일단 귀찮아서 그랬나 봐요. 못 찾는데요. 3년 지났으면 찾기 힘들어요. 아, 못 찾는구나 하고 터벅터벅 하는 길에 잠깐만 내 파일을 못 가는데 내 파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문서에. 그래서 찾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전용기원에 가서 내가 이런 게 있었네요 라고 뒤늦게 깨달아서 뒤늦게 공개됐다는 게 서민석 변호인의 아니, 주장입니다. 저 내용이면 그리고 검사가 진술을 말하자면 설계하려고 든다라는 판단이었다면 그때 논란이 됐을 때 그 즉시 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잖아요. 저게 얼마나 검찰한테 큰 약점이에요. 예. 만약 검사가 저거를 회유하러 들었다면 변호인으로서 당장 깔 일이죠. 이제 우리 김남국 대표 좀 이야기 들어봐야지. 이제 그 어떤 시기 왜 지금 이 국면에서 공개를 했느냐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재단하는 건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팩트가 들어가 있는 녹취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 자체로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왜 지금 서민석 변호사 뭐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이 그냥 이 검사의 회유나 이런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예. 갈등을 보게 되면 거꾸로 검사 측의 이야기가 피고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져다가 피고인을 설득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지사님의 사모님이 이 서민석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소통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갈등 관계 그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실 이미 밝혀진 여러 증거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는 증거를 진술에 의존해서 기소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고소고발도 없었던 사건이 갑자기 쌍방울 불러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되어서 국정원에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국정원 문건에는 이 대북 송금이 이 쌍방울의 북한에 대한 광물 사업권을 위한 그 자금으로 대북 송금을 한 거다라고 다 국정원 보고서가 객관적인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반하는 공범들의 짜맞추기 진술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 녹취록이 나옵니다. 아무 기소할 어떤 것들이 내용이 없는데 그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공범들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기소 자체가 부실하고 조작 기소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나온 거라서 퍼즐의 이 조작 수사의 퍼즐의 마지막이 딱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큐멘터리와 그 스릴러 영화물을 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800만 달러를 북에 보냈다라는 그 내용, 거기다가 이화영 부지사의 그 3심까지 유죄가 된 그 내용을 보면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인데 이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걸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 당시 평화부지사였기 때문에 이런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의 보고 내지는 결정이 있을 거라는 건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건데 뭘 그 검찰이 그걸 기소를 조작하고 뭔가 이 꾸며낸 일처럼 묘사를 하죠. 게다가 저 녹취만 들으면 물론 뭐 적절치 않죠.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라고 좀 봐요. 박상현 예. 검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앞단을 잘라요? 왜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저건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에요. 답변입니다. 앞단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아니 그 특가법상 뇌물이 아니라 일반 뇌물죄의 종범으로 좀 의율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때 박상현 검사가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도지사가 주범이라는 자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라고 조건부로 답변을 한 거예요. 자백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주범 종범을 바꿔치기 하려는 서민석 변호사의 그 의도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죠. 백정화 씨인가요? 이분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나가가지고 했었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처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접근을 할 때부터 난 뇌물죄에서 자신이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나올 게 뻔한데 대가성이라는 건 없다는 것으로 계속 몰아가면 5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 단서는 외환거래법상 주정범을 바꿔치기 해야 예. 이런 취지입니다. 주정범 바꿔치기 해야 본인 이화영 씨가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서민석 변호사는 주정범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도를 가지고 백정화 씨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변호를 맡은 거예요. 그걸 물어봤고 조건부 단서로 완곡하게 박상현 검사는 거절을 하면서 저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저게 어떻게 형량거래 제한이고 어떤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는 기소의 조작이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게 보통 말과 글을 다루는 수사학에서 컨텍스텀이라고 해가지고 문맥 채굴이라고 해요. 문맥 채굴요. 일부의 어떤 단락만 빼가지고 전체 맥락을 부정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문맥 채굴 내지는 문맥을 살해하는 인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전체 녹취를 틀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저 통화를 먼저 건 사람이 박상현 검사예요. 맞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기인 총장 얘기 그대로라면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전화해서 이런 방식으로의 타협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그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자세히 들어보려고.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먼저 어쨌든 박상현 검사가 떡밥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뭐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하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맥락이 뭔지는 아직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맞아요. 지금 잘라줘서 본 저 내용만 보면 저건 매우 부적절해요. 설령 변호인의 그런 제안에 검사의 답변으로도 부적절해요. 저런 식으로 플리바게닝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법이 어디 있고 원칙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전체 잠시만요. 내용을 저 민주당 한 번 얘기- 말 안 아, 했으니까 예. 전체 내용을 다 들어보면 이제 맥락이 파악이 될 것 같고 서 변호사한테 박상용 검사가 먼저 전화했다는 박원석 의원의 그 이상한 점은 저는 이게 그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다음에 통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점이.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란 건 지금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부인이라는 백모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서 변호사가 애초에 수임을 받을 때 주정범을 바꿔주겠다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한테 접근해서 수임을 받았다는 걸 스스로 실토를 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진술이 번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제안은 서로 이야기가 된 거란 충분한 정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거 하려면 이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주범이라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보고 이번 이 문제가 된 녹취록뿐만 아니라 서 변호사가 갖고 있는 박 검사와의 모든 녹취록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전후 맥락을 따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김남욱 대변인이 또 반박을 하겠지만 저는 이 서 변호사라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분이 그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 씨한테는 정말 죽일 놈 살리는 놈 욕 먹어가면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인간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건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청주시장 예비 후보인데 민주당 당사나 민주당 관계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실토합니다. 라고 이게 검찰의 조작 기술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황상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죠. 대장동 일당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기들 재판이 진행해서 1심에서 다 유죄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항소 포기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 나와가지고 다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게 피고인들의 본래 심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 변호사의 녹취의 선별적이고 이 발췌한 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철저히 서 변호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특정한 녹취록을 선별하거나 발췌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고요. 통째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박상영 검사와의 녹취를 모두 다 당에 전달해가지고 TF에서 검토한 것이고 그중 일부를 2분 30초의 방송, KBS 메인 방송이기 때문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췌한 내용만 보더라도 앞서 박원석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검사가 이렇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형량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거꾸로 박상현 검사나 우리 이기인 의원님은 이게 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발췌했다라고 하는 내용 두 가지만 들어보더라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예 박상현 검사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걱정돼가지고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드렸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통화 녹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박성태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이화영 전 김성태. 죄송합니다. 박성태도 수사해. 김성태에 대한 수사. ATM 송금을 해버렸을 거예요. 대북 송금 말고. 지금 진지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김성태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들, 뭐 아들, 아내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하고 있어요. 적극.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본인이 서민석 변호사가 거꾸로 제안한 거를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췌한 거여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전체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TF에서 공개를 다 한다고 하고 일부러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전체가 공개되면 우리가 한 번 더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저의 이제 약간 추정인데 양측의 의도가 중첩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이재명을 주범으로 이 사건을
성과를 만들고 싶은 박상용 측의 의도와 또 자기 의뢰 인해 형량을 낮추고 자기 의뢰 인해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던 서민석 변호사의 의도가 맞물려서 그러니까 일정한 예.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양측의 의도가 중첩되거나 맞물려 원래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그래야 성립이 돼요. 검찰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어쨌든 자백을 받고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하고 피고인 같은 경우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뭐 혐의를 좀 축소하든가 형량을 조금 배려받든가 뭐 이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전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럴 경우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느냐? 당연히 검사 책임이 크죠. 검사가 저런 식으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예. 실제 저기서 거론하는 것들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본인이 다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것도 아직 그 연어 술 파티도 결론이 안 났는데 예. 이게 지금 박상용 그 검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이번 국정조사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과연 그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하고 한 점 의혹도 없는 수사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 녹취로 공개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지금 연일 계속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수십 통의 전화 변론을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걸고 누가 받고를 떠나서 서민석 예.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변론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상용 검사 자료를 갖고 있겠죠. 검찰 그리고 출신입니까 그분이? 판사 네. 서민석 변호사는 판사 판사 출신이고요. 게다가 예. 이제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자료가 그 진술이 이화영 부지사의 확정 판결에 증거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그 이익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회유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데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이 검찰한테 혹은 경찰한테 나 이거 운전대 잡은 걸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조수석에 있던 걸로 좀 해주세요라고 형량을 거래해요. 예. 그걸 들은 경찰이 그러려면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내가 운전했어요 하고 자백하는 그런 자백이 있어야 법리적으로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그 녹취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앞단을 자르고 야 경찰이 좋겠다. 동승자 다 뒤집어 씌우면 조수석에 있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녹취.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이 박상현 검사가 하는 주장에서는 본인이 답변을 한 건데 마치 제안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건대 박성태 뉴스쇼에서 예. 진짜. 박상현 뭐 검사를 한번 할까요, 제가? 초대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상용 검사. 이분이 지금 예. 모든 언론을 인터뷰를 다 피하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을 하면 반박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오늘 전용기 했으니까 아니, 내일 게다가 지금 검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검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최소한 그 사건을 성실하게 맡았다고 하는 박상현 검사의 일말의 주장 정도는 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번 초대해 봐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의원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게요. 이게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한 거를 박상용 변호사 원론적인 거에서 답변을 했다,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대화의 발화자와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잘랐다라고 하는 녹취록 2개에서도 박상현 검사가 설득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득의 정황이 이 짧은 녹취록 2개에서도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자꾸만 왜 엉뚱한 비유를 들으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그 안 앞에 된다라는 계속 거예요. 그 설득하는 논리 앞에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그렇지. 그거잖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걸 된다고 만약 하려면-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돼서입니다.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왜 이걸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고 수사를 맡고 있고 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유지가 안 될까 봐 걱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녹취를 하냐고요. 그래서 검사 지금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아니, 하는 검사 거예요. 잠깐만요. 입장에서는 청취자분들이 예. 들으려면 이거 전체를 다 저희가 잠깐만요. 보고 근데 텍스트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령 그 이화영의 변호인인 서민석이 그런 제안을 먼저 했다 그래도 그게 사실과 다르다면 그걸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러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진술을 유도하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의도가 적절한- 있었다고 봐도 적절한 무방해요. 행위는 아닌데 네. 그거라고 하는 것이 마치 플리바게닝식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정부를 바꾸는 걸로 제안이 됐고 그걸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 조사를 해보니 추가 조사에서 번복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검사로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화영과 김성태만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화영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당시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하고 연계돼 있는 큰 굵직한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당신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화영 비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게 팩트인지 증거가 있는지 자료가 있는 건지 이걸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 맥락상은 말이 되죠. 제가 스튜디오 들어올 새로운 때 진술이 나왔는데. 스튜디오 들어올 때 제가 패널분들한테 녹취가 매우 많다. 그래서 우기지 말라라고 하고 들어왔거든요. 예. 다 반박되고 다 뒤집어진다. 다 그래서 들어왔어 그걸? 제가 뭐 말은 못하지만요. 이거 다 뒤집어지고 반박되니까 제가 패널들한테 오케이. 우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다, 2주 뒤에 봅시다. 다 까고 네. 낚아고 다 공개가 되면 만약 제가 이 말이 얼마나 한 땀 한 땀 아니, 분석해 가면서 이 만약에 주제에. 이게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 양측의 의도가 일정하게 맞물려서 나타난 상황이라면 저거 수사해야 돼요. 국정조사로 결론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일종의 독직이에요. 검사가 그런 거라면. 근데 왜 공수처가 이런 걸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를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수처가 지금 하는 사건이 뭡니까? 공수처가 일을 하나요? 저도 과거에 공수처 만들면 좋을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이런 게 심각하니까. 근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아니 이런 상황이면은 공수처가 인지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무슨 나왔으니까요. 그 이 조작 기소라면은 근데 공수처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그 국정조사로 이거 밝혀질 것 같아요.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에요. 하려면 만약 진짜 조작 기소를 한 거라면 특검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공수처가 됐든 특검이 됐든 이게 저는 정치적 논란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수사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검으로 하면은 또 그게 정치적 수사가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으니까 공수처가 해라 그러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니까 왜 공수처 아무것도 안 하냐. 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저쪽에서 이렇게 종범으로 해달라 이화영 지사의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종범이 될 만한 뭐가 있어야지 그게 되지 안 되잖아요 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거라는 주장이고 사실 또 해석에 따라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라고 라고 이제 양측의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나왔던 얘기 공익제보자나 이런 거 다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우리 앞서 얘기한 대로 뭐뭐 영장 청구 우리가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사실은 재판 그러니까 그 형량 거래를 위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약간 비판을 저는 받고 아까 있습니다. 이기인 총장이 얘기했던 우리 박성태 뉴스쇼에서 그러니까 그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예. 우리 박성태가 한번 그 집요하게 신문을 하는 그런 인터뷰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가 주장하는 제가 게 좀 바빠가지고 연어 술 파티를 견인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법원에서 박상영을 부른 적이 없답니다. 당사자인 본인을 조사해야 되는데 예.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에서 주요한 방송에서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예. 반박할 기회를 지금 못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 뉴스쇼가 공정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 드네요. 국장 PD님하고 아, 예, 상의를 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보니까 박성태 앵커는 뭔가 조금 약간 저 본인이 그 곤혹스러운 게 나오면 다 국장 PD한테 넘기고 아 이건 사실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디테일이 좀 더 나와야 돼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인터뷰하기에는 이제 디테일이 더 여기 관련돼서 국조 들어가면서 디테일이 나오면 이것저것 상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파편적으로 몇 개 나오면 박성영 검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자기가 한 그 일이니까.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면 정보량이 서로 갖고 있는 정보량이 다르면 인터뷰하기가 신문이 안 힘들어요.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죠. 일방의 이야기가 해명밖에 안 예, 돼요. 일방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해명으로 들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좀 우려가 사실 부적절한 있어서 좀 더 이슈가 나온 다음에 사실은 불 수가 있다. 아니 토론을 붙이세요.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전용기 의원이나 박상영 KBS 검사랑. 뉴스 단독으로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방의 녹취는 계속 돌고 다니고 있잖아요. 계속 주장되고 있고. 그래서 앞서 전용기원 나왔을 때 일방의 제가 녹취는 사실 아니에요. 박상용 목소리가 더 많이 담겨. 전용기원 나왔을 때 제가 서로 공격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의 정보량이 비슷하니까 그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박상영 검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보량이 다르면 사실은 일방적으로 해명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말도 맞네요. 굉장히 공정해 보이는 우리 앵커. 또 매일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여기를 잘 섭외를 안 나온다. 하려고 하나. 공정한 데는 안 나가. 그래서 채널A TV 줘서 일단 거기도 최근에는 별로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장동 고성국 TV 정도 돼야 공정하다고. 공정의 기준이 다르네요. 마두근님께서 전용기는 왜 불렀는데?라고 해주시는데 전용기 의원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 뭐 한 거고요. 어차피 텍스트 녹취는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걸 어디서 구했냐 뭐 이런 것까지 약간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커피 쿠폰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아, 다들 그렇죠. 이긴 총장님은 지금부터 커피 쿠폰 저희 아까 막 얘기할 때 커피 쿠폰 생각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네. 누구를 고를까 지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도 있고 뭐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게 지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초님인데요. 미래 통밥당 대표 김남국 대표 응원합니다. 미래 통밥당 대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네. 진짜 통밥이 히트를 쳤나 보네요. 전 세로이님이 최강두사님 내일 김근식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맞는데 오! 근데 세로이님은 자주 커피를 가지고 가끔 그렇죠. 받는 근데 것 이긴 같은데. 총장님 벌써 세 번째 그러니까. 야. 저 세로이님한테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김근식 교수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셨으니까. 야,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뭐 생일 축하 노래를 저희가 그렇죠. 불러드릴까요? 노래 생일 김남국 대표님이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왜 가게요? 제 생일이 가요? 제 생일이 이준석 대표랑 같습니다. 아하, 맞네. 맞네. 노래 한 절 그 김남국 대표님 불러주세요. 되게- 그러면 피디님 불을 꺼주세요. 근데 저기 이거를 그러면은 4분의 4박자로 해가지고 되게 자포자기 다운시켜서 불러주세요. 정말로요? 예, 앞서 이제 자포자기 하셨으니까. 무슨 장성곡 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계속 댓글을 달아가지고 네. 원석이 형 오늘 위장 팬들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 아이디가 서정욱이 간다야. 봤어요. 진짜? 정우가 너냐? 서정욱이 간다.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서정욱이 간다. 예. 커피 쿠폰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받는 분께서 마초님, 세로이님, 서정욱이 간다. 김남국 대표님도. 예. 저는 누구를 해야 될까? 이게 눈에 띄는 게 이게 눈에 띄는데요. 보나 F5J님이 이긴 김남국 인간도 아니야. 왜? 이긴 김남국. 저희도 알고 자학이야 이거? 네, 저희도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인간들이니까. 아니 역시 오늘 정치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앵커님 네. 그 안산 재보궐 얘기를 좀 했어야 맞아, 되는데 맞아. 당사자가 있어서 좀 그러면 곤란했나? 더 하죠 뭐. 전 진짜 안산제보궐 이거 어떻게든 이긴 총장님 한 어떻게 된 마디씩만 해, 거세요? 한 마디씩만. 안산제보궐. 근데 이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결에서 사실 뭔가 친명, 뭐 찐명이라는 평가를 안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울 때 사실 김남국 의원이 옆에서 도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받는 게 맞죠. 게다가 뭐 지금 뭐 양문석 의원에다가 김용 의원한테 지역구를 추천하고 있던데 대출 사기로 의원직 날라간 사람이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형 확정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지역구 추천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김남국 의원님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명문상으로부터. 남국이 형님, 안산갑에 출마를 하셔야 되고 공천을 받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아무리 김남국 대변인을 인간적으로 좋아한다고 해도 이제 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양문석 전 의원이 김용 부원장을 불러낸 건 저는 정말 이건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욕 정말 먹고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버하죠? 양문석 전 의원이 이렇게 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리고 본인한테 돌아올 제가 볼 때 이득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왜 갑자기 나서서 저런 시키지 않은 짓을 해서 우리 착한 김남국 대변인을 곤혹스럽게 합니까? 저런 거를 그러나 제가 김남국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 또 징계받습니다. 저런 거를 팀킬이라 해요. 팀킬. 팀킨. 이번에 양문석 그 의원은 팀킬 한 거고 음. 김용 전 원장한테는 그게 도움이 됩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가뜩이나 대통령 측근들 좀 자중해라. 김남준 대변인도 출마하는데 항소심에서 5년 받아놓고 팀킬인데 여러모로 그러니까 저는 뭐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한다니까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다 있을 수 있어요. 저 민주당에서. 그러나 이게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유권자들에게. 지금 워낙에 민주당이 선거 기세가 좋고 국민의힘이 헛발질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거는 저는 그야말로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경고했던 우리가 다 이긴 듯이 구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최소한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분이 출판 기념회 뭐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 좋아요. 본인의 자유니까. 예.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당의 공천이나 선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저도 남국이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저도 좀 정확히 해두고 싶어요. 예. 명분상 김남국 의원님이 공천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당선이 돼야 된다거나 지지한다거나 하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기인도 해당 얘기를 했어 보니까. 내부 경선에서만 이건 그렇게 정확하게 해두고 싶어요. 각자 정이 다르니까. 내가 민주당의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김남국한테 공천 주는 게 아, 맞다 저 내재적 하지만 접근. 저게 문제야. 여기서 지지한다거나 당선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재적 정확히 해두고 조건 싶어요. 괜찮은데요? 기나 사랑해. 알겠습니다. 저는 김남국 뭐 대변인은 사탕을 하나씩 돌려주세요. 당사자는 얘기하지 마. 당사자가 제가 이야기할 그래. 수도 없고요. 네. 저는 그냥 지역에서 새벽 4시에 40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예. 서울로 출근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게 생각되는 거잖아. 그게 생각되는 거잖아. 지역의 여러 현장에 대한 재미없어. 오늘 톡밥으로 충분해.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안 공부하고 사는 있다. 톡밥으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은 안 자. 알겠습니다. 저도 커피 쿠폰 하나. 이건 커피 쿠폰과 관련이 없는 건데 마두금님께서 김남국 대변인님 호칭 똑바로 호칭하세요. 이기인 사무총장입니다. 통밥으로 대충 부르지 마세요. 이게 뭐라 불렀는데? 아까 전 최고위원을 불러가지고.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약간 통밥 이기 현직 사무총장님. 지기가 예. 있으니까 그걸. 죄송합니다. 별별 말씀. 몰라 저도 몰라겠습니다. 커피 쿠폰은 이상승님 그냥 저 주세요 사랑 이렇게 했는데 어우. 이상승님이 저 주세요 하는 것만 보고 그냥 안상갑 저 주세요 저 이렇게 들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네. 박스테 뉴스쇼 이렇게 이상승님께 주셨습니다. 이상승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마두고님이 바로 줬는데 굿세어라 이렇게 김남국으로 주셨습니다. 아유, 노래가 감사합니다. 원래 있는 노래인데 네, 굿세어라 김남국으로 주셨고 네 오늘 저도 다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 꾸미님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요 꾸미니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뭐 있어요 인생 운입니다. 네 박성태 뉴스쇼 댓글쇼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김남국 대변인님, 이기인 사무총장님, 김민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